마지막 강의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선생님이 이제 지금 다시 반팔로 돌아왔습니다. 강의를 찍고 나서 이제 당장 내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선생님이 한 뭐 두세 번 정도 계속 보면서 이제 다양한 뭐 편집도 하고 뭐 효과도 넣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 혹시나 뭐 틀린 부분이 있을까봐 사실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의를 보다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선생님 계산이 틀렸다든가 아니면은 설명이 좀 잘못됐다든가, 선생님은 이제 사람이다 보니 선생님의 생각과 선생님의 말이 다르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캐치했다면 질문란에 꼭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다시 정정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올려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내일인 3, 4반이 수업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3, 4반이 수업을 듣게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월요일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우리 5, 6, 7반도 수업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5, 6, 7반 학생들 섭섭해하지 말고, 아까 3, 4반만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말고 3, 4, 5, 6, 7반 전부 다 지금 수업을 듣게 되겠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학교 오기 전에 이제 면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어떨까 이제 많이 선생님 혼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온라인 강의할 때보다는 뭔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할 때보다는 이렇게 선생님 혼자서 강의를 촬영하다 보면 많이 외롭기도 하고 뭔가 쓸쓸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피드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반응을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서로 보고 수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기 전, 작년 한 12월쯤으로 돌아가서 운동장에서도 뛰어놀고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이렇게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때하고 열 에너지가 발생하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을 때를 구별할 수 있는가가 학습 목표인데요.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은 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열 에너지나 뭐 소리 에너지나 다양한 형태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정도, 사례 정도만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배울 내용은 이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란 운동 에너지,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기호로 표시할 때는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란 뜻이고요. 자,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포텐셜 P. 그리고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죠.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를, 이제 얘네는 K, 얘는 P 소문자를 썼기 때문에 그냥 E라고 표시도 하고, 그 다음에 전에 선생님이 보충 강의를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U라고, 에너지를 U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U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선생님도 뭐 섞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쓴다. 라는 정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이라는 걸 배울게요. 1. 자, 물체의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때, 이 내용이 중요하죠.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때, 이때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물체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됩니다. 단위는 줄이 되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물체가 이동한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한 방향이어야 해요. 그때만 일을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란한 조건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힘의 크기가 이렇게 비스듬하다. 물론 우리가 그 벡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하 벡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과정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인 코사인은 배웠죠, 중학교 때. 그래서 그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라는 힘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이때 요 수평면과의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힘의 크기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용하는데 물체는 오른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동하고 있다. 이때 물체의 한 일은, 힘이 물체의 한 일은 F 곱하기 S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나란한 방향의 힘만 일을 해주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나란한 방향의 힘을 나누는 거예요. 이때 이쪽 방향의 힘의 크기는 F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왜 F 코사인 세타가 되는지는 유도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우리는 벡터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F 중에서 F 코사인 사인 세타 요만큼의 힘의 크기가 해준 1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동거리 S만큼 이동을 했다면 힘의 크기 F 코사인 곱하기 이동거리 S. 그래서 FS 코사인 세타 요게 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한 일. 자, 코사인 세타는 세타 값에 따라서 세타가 0일 때, 그리고 세타가 이제 90일 때, 90도일 때,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안 보이네요. 0도일 때, 뭐 세타가 90도일 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본다면 0도일 때가 바로 코사인 세타가 1이 최대값 1이 되는 거고요. 세타가 90도일 때가 최소값 0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최소값이란 절대값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값. 물론 마이너스 1이 더 수학적으로 봤을 땐 작긴 하지만 절대값으로 보게 된다면 0이 제일 작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최대가 되려면 0도일 때, 즉 세타가 0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라는 거. 이때 이제 한 일이 최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힘이 작용했는데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한 일이 얼마가 될까요? 0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요 각도가 힘에 작용하는 요 방향과 물체가 이동하는 요 방향이 9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90은 0이니까 이때 한 일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물체를 들고 이렇게 움직인다면 지금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선생님 손은 위 방향으로, 지금 손가락이 약간 이상했어요. 위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니까 이때 이렇게 움직일 동안 선생님이 이 물체에 한 일은 0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은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 한 일은 0이 되는 거예요. 자,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 자, 에너지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도 똑같아요. 일의 단위도 줄, 에너지의 단위도 줄. 그래서 물체에 일을 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변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원리를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준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일 에너지 정리.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물체 일을 해주면 그 해준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된다. 변화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즉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해요. 일 에너지 정리. 우리가 뒤에서 문제 풀 때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에너지 첫 번째, 운동 에너지. 자, 어떤 질량이 M인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이때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 mv 제곱만큼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이게 운동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이제 어떤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즉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할 때랑 어떤 물체를 스프링에 연결했을 때, 그래서 이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작용하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따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탄성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든가, 아니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죠?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고요.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9.8이기 때문에 아마 중학교 때는 9.8 mh라고 기억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9.8 mh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중력 가속도를 그냥 문자 g로 나타내기 때문에 mgh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9.8 계산하기가 쉽지 않죠. 소수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10이라고 하자라고 가정한 다음에 문제를 계산합니다. 만약에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그냥 9.8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이 학생이 질량이 m인 물체를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힘을 주겠죠. 들어 올리려면 이때 어떻게 들어 올리냐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 없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 없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얘를 들어 올리는 동안 질량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질량은. 그럼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없으려면 결국은 속력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속력,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등속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물체를 이렇게 등속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 mg. 중력이 작용하는데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요거 선생님이 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 무슨 얘기를 선생님이 할지 알고 계시나요? 자, 등속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정지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떠올려야 될 게 R자의 미형이다. R자의 미형이다. 즉 중력이 작용하니까 위로 작용하는 힘 F 또 크기가 얼마여야 된다? 중력과 같은 힘의 크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학생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이 지면으로 들어올린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중력의 크기만큼의 힘을 작용해서, 즉 mg만큼의 힘을 작용해서 얘를 h만큼 높이 들어올린다는 겁니다. h만큼. 그러면 우리가 1은 fs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였죠. 힘의 크기가 얼마냐면 중력의 힘의 크기로 들어올리니까. 그리고 높이 h. 그래서 해준 1이 이렇게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이때 이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mgh가 되는 겁니다.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예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스프링에 매달렸을 경우에 스프링이나 또는 고무줄에 이렇게 탄성이라는 건 원래 이게 힘을 가해서 물체를 변형시키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탄성이 있는 물질을 뭐 고무줄이나 스프링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이런 탄성 되돌아가려는 힘, 그러니까 탄성에 의해서 되돌아가려는데 작용하는 힘을 또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의 생긴 에너지를 우리가 탄성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용수철 상수 K. 자, 이 용수철 상수 K는 어떤 그 탄성을 결정해주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고무줄 같은 경우도, 용수철 같은 경우도 잘 늘어나는 게 있고 잘 안 늘어나는 게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결정해주는 게 바로 용수철 상수 값입니다. 자, 얘를 평형이치로부터 x만큼 이제 늘어나게 하던가, 아니면은 원래 그 스프링, 이렇게 스프링의 길이보다 이렇게 눌러서 감소시키든가, 하여튼 변화시켰을 때 이때 용수철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 곱하기 탄성 개수 k 곱하기 변형된 길이 x의 제곱이에요. 자, 이 형태는 운동 에너지와 형태가 비슷하죠? 운동 에너지가 이제 이 화면에는 선생님 얼굴이 없어서 자꾸 선생님 얼굴 뒤에다가 이제 쓰게 되는데,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네. 끊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편집을 안 할 거라 편집을 한 번에 딱 그 앞에 하고 뒤에 부분만 편집하고 중간에 한 번에 원테이크로 쭉 갈 거기 때문에 잠깐 끊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하고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2분의 1 kx 제곱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이제 탄성력의 크기예요. 탄성력의 크기 역시 kx가 되고 탄성력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 x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x의 힘의 크기가 비례하니까 이 x가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힘도 비례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힘 그래프가 이렇게 비례하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요 아래 면적 삼각형이 되겠죠. 삼각형의 면적이 2분의 1 곱하기 여기 x 그리고 kx니까 2분의 1 kx 제곱이 되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힘 곱하기 변형된 길이이기 때문에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힘 곱하기 거리는 바로 뭐다? 1이다. 1. 1은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넓이가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하게 되고 그 값이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kx 제곱. 자, 이렇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 mgh. 그리고 탄성 위치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배웠고요. 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앞에서 배웠던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단 조건이 무엇을 무시했을 때 저항, 마찰을 무시했을 때 우리가 저항 또는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저항 또는 마찰을 무시했을 때 우리가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입니다. 자유낙하는 물체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일정하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되는데 이때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물어봤어요. 자, 포텐셜 에너지는 mgh이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얘가 내려오게 되면 바닥에서의 높이가 점점점 줄게 되겠죠? 결국 h가 감소하게 되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속력이 빨라지겠죠? 그럼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려오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돼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값이 항상 일정한 크기를 가지려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요만큼 내려왔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했다면 여기서 요만큼 내려오는 동안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 증가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겠죠. 여기처럼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한 건 항상 일정하다. 단 저항이나 마찰 무시했을 때.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일정하다. 수식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일 위에 정지하고 있는 상황. 자, 얼굴을 일로 보내겠습니다. 이쪽으로. 너무 이렇게 보면은 약간 화면이 이상하죠? 화면이 여기 있는데 선생님이 자꾸 위를 찾아보니까.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카메라를 놓은 이유는 선생님 얼굴 방향이 요 화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안정적이어서 여기다 위치하고 있는데 자꾸 걸리적거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약간 좀 다른 곳을 보고 있어서 좀 어색할 거예요. 자,質量이 m이고 처음 속도가 0. 그러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0이죠.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만 갖고 있고 얘가 바로
mgh0가 되는 거예요. 얘가 mgh0.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자, 얘가 이만큼 내려왔어요. 이만큼. 자,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아야겠죠. 똑같아야 되겠고,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자, 높이가 h1이기 때문에 mg h1 이게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v1이라는 속력을 갖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2분의 1 m v1의 제곱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을 때 h2만큼 높이에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똑같이 나왔네요. 얘를 2로 바꿔주고 얘도 2로 바꿔주면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러니까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진 다음에는 0이 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바닥에 닿기 바로 직전에서의 속력 V라고 한다면 이때는 바닥에서의 거리가 우리가 0으로 거의 근사시켜서 0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갖게 되는 거고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 구간에서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장 많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A만큼 늘어났을 때는 정지 상태거든요. 여기서 이제 잡고 있는 거라,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인 거라, 정지 상태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존재하고 있다. 얘가 이제 놓게 되면, 늘어난 길이는 x1이고, 움직이는 속력은 v1이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좀 더 x2만큼 변형되었을 때는 이만큼 역학적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고요. 자, 원래 위치, 스프링이 변형되기 전의 위치로 왔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속력이 가장 빠르게 됩니다.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 그리고 변형된 길이가 0이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고요.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게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같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 가장 빠른 요 속력의 크기가 얼마이냐라는 것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장 멀리한 요 길이가 얼마이냐, 가장 많이 변형된 길이가 얼마이냐 이런 것도 찾을 수가 있고요.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에서.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예제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찰과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수평면에서 용수철 상수가 100이다. K가 100이라는 얘기예요. K 100이다. 자, 이때 질량이 1kg인 추를 매달고, 자, 질량은 1kg. 용수철을 20cm만큼 변형시켰다. 자, 용수철 상수 단위를 보면 뉴턴 퍼 미터죠. 뉴턴 퍼 미터. 그러니까 20cm라고 했으면 이걸 미터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일 많이 느린 길이를 A라고 합시다. A. 0.2m가 되겠고요. 이때 평형 상태가 됐을 때 추의 속력, 즉 가장 빠른 순간의 속력을 얘기하는 거네요. 평형 상태가 됐다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0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게 되겠고요. 2분의 1 mv 제곱.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존재하게 되겠죠. 2분의 1 kx 제곱. 얘네가 같아야 된다라는 걸 통해서 평형 상태일 때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분의 1, 2분의 1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v 구하는 거니까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v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주고, n분의 k, 그리고 x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오면 x.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루트 m이 얼마인가요? 1, k가 얼마인가요? 100, 그리고 x가 0.2. 이렇게. 얼굴로 또 옮겨야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루트 100은 나오면 10이니까 10 곱하기 0.2니까 결과적으로 2m/s의 속력을 갖게 된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니까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아주 짧게, 그렇다면 마찰과 저항을 고려한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것인가? 보존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굴리면 축구공은 바닥으로부터 마찰력을 받거나 또는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결국은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된다. 멈췄다는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멈추는 과정에서 뭐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소리 에너지,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열 에너지, 뭐 빛은 뭐 생길 일은 없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다 더한 거는 어떨까요? 요거는 보존이 되겠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마찰이나 저항을 이제 고려한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지만 전체 총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총 에너지는.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운동, 이제 마찰력이나 또는 공기 저항력이나 이러한 힘들을 받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열 에너지나 또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진 않지만 전체 에너지, 여기서 발생한 열 에너지라든지 소리 에너지라든지 빛 에너지라든지 다양한 에너지를 다 더한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친구가 있나요? 뭐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쉬운 그런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 스포츠는 아니니까. 선생님의 어떤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이렇게 느껴보고 싶어요.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그런 기분을. 물론 자이로 드롭도 잘 못합니다. 선생님은. 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는 싶어요. 그래서 번지 점프 같은 거 해본 적은 없지만 또 막상 가게 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서워서. 자, 어쨌든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동안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만 우리가 배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서 속력이 계속 빨라지겠죠? 계속 빨라지다가 쿵 하고 죽게 될 겁니다. 너무 빨리 속력이 빨라져서. 하지만 이 스카이다이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내려오다가 속력이 어느 정도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일정한 속력으로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자, 이 일정한 속력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R자임이 얼마다? 0이다. 자, 이 사람에게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중력을 받아서 속력이 빨라지는 건데 R자임이 0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반대 방향으로 바로 마찰이나 저항력이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찰이나 저항 때문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왜냐하면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는데 속력이 일정하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위치 에너지는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오늘 원래 비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가 오진 않지만 만약에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겠죠. 비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머리가 이제 빵꾸가 나든가 우산이 다 뚫리든가 땅이 다 파일 거고. 하지만 우리는 비를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가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속도가 되면 일정한 속도, 우리가 이러한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해요. 종단 속도. 그래서 종단 속도에 대해서는 전에는 물리학 2에서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가서 배우게 될 텐데 그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비 역시. 그래서 우리가 맞아도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문제 역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kg짜리 질량을 갖는 수레가 있고요. 이 수레에 대해 60N의 일정한 힘을 작용해서 2m 이동을 했습니다. 이때 물체 속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처음에 정지한 수레는 아니었고요. 처음 속도가 2m/s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2m 이동한 이후의 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우리가 앞에서 계속했던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F는 ma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든가, 또는 뭐 충돌하는 물체는 뭐 운동량 보존을 이용하든가. 그리고 지금 배운 거는 이제 1 에너지, 1과
에너지는 서로 변화할 수 있다. 1 운동 에너지 정리로 이제 계산을 하든가. 선생님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운 1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면 1이란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해준 일이 얼마냐면 힘이 60N이고 이동거리가 2m예요. 그래서 1이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120줄의 일을 해준 겁니다. 120줄. 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운동 에너지의 변화란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죠. 나중이 속도가 V예요, V.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가 2네요. 2m/s. 그러니까 2의 제곱 4.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자, 요게 이제 2 이렇게 되고, 요게 2 이렇게 되고, 요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8. 그래서 이 좌측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므로 128은 2V 제곱이 되고요. V 제곱은 64가 돼서 88에 64죠. 88에 64. 그래서 V는 8m/s 이렇게 됩니다. 1 에너지 정리를 우리가 선생님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1 에너지 정리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 한 번에 삭제를 하고, 자, 앞에서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또는 뭐 운동 방정식 F는 MA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 질량이 4kg이다. 그러면 얘는 무슨 운동을 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등가속도. 그러니까 F는 MA. F가 60. 질량이 4. 그러므로 가속도가 15m/s 제곱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처음 속도 얼마인가요? 처음 속도 2. 그 다음에 나중 속도 몰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나중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15. 마지막 이동거리 2m. 그러면 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5 곱하기 2는 V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력의 제곱 4.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60이 되겠고, 요거 넘어가면 64. 그래서 그러므로 V제곱은 64. 역시 88이 64. 그래서 V는 8m/s.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B에서의 속도의 크기는 V의 몇 배인가? 여기서 V는 여기에서의 속도예요. 여기 처음 위치에서의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요 VB가 얼마 V인가 이렇게 나타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풉니다. 어떻게 푸냐면, 자, 여기서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C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부 같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까. 한 번에 써보면, 자,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3H 높이가 있으니까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정하면 3mgh,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얘가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요.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바닥에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만 2분의 1 mvb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C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자, EH만큼 높이 있기 때문에 EmgH 더하기 2분의 1 MEV의 제곱이니까 바로 써줄게요. 곱하기, 칸이 좀 적네요. 요 아래다 쓰겠습니다. 칸이 작으니까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MEV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얘를 정리를 해보면 질량 M 약분이 되고 양쪽 변에 2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6GH 더하기 2 없어지고 V제곱은 2 없어지고 VB의 제곱. VB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V의 몇 배이냐라고 했으면 VB를 얼마 V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없애야 할 GH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와 높이 H. 얘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 여기 요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그다음 여기 C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고 놓고 GH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GH에 대해서 뭐 한번 해보면 자 3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은 자, 2mgh 더하기 2분의 1 m 요거 바로 계산하면 4v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2를 다 곱해줍시다. 2를 곱해주면 일단 뭐 m이 약분이 되고 m 약분이 되고요. 잘 안 보이죠?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 헷갈리니까 여기 지우고 이제 빨간색으로 계산하면 2를 다 곱하면 6gh 더하기 v 제곱은 4gh 더하기 4v 제곱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1로 넘어가면 2GH는 3V 제곱 그러므로 GH는 2분의 3V 제곱이 됩니다. 2분의 3V 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이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6 곱하기 2분의 3 V제곱 GH 대신에 2분의 3 V제곱 더하기 V제곱은 VB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자 요게 2, 3은 6, 3, 3은 9 더하기 1이니까 그러므로 VB의 제곱은 10V 제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VB는 루트 10V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10배가 되겠네요. 루트 10배. 자, 뭐 계산 과정은 이제 복잡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뭐냐면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C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것부터 이제 출발을 하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이제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등교했을 때 수업 시간에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서 A 자동차하고 B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나요? 이 문제 풀 때 많은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수능형 문제예요. 수능이 아니면 이제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번 강의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의 물체에서만 작용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의 물체가 아닌 이렇게 여러 물체가 연결되어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A를 손으로 잡아 전피에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손을 가만히 놓았더니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일정한 힘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Q를 지나는데 Q를 지날 때 속력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역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배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포인트는 A와 B가 C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존되냐면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 즉 A의 역학적 에너지, B의 역학적 에너지, C의 역학적 에너지가 각각 보존되는 게 아니라 얘를 하나의 물체로 봤을 때 A, B, C를 한 물체로 봤을 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즉 A만 봤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B만 봤을 때도 안 될 수가 있고 C만 봤을 때도 안 될 수 있지만 얘를 전체로 보게 되면 보존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즉 만약에 예를 들어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 C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다면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A와 C가 증가한 만큼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도록.
그러면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스프링이 아니니까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통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면 될 텐데요. 자, 일단 요 Q 지점에 왔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Q 지점에 왔을 때 A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자, 이 A, B, C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속력이 다 똑같아. V도 B, C도 B. C가 무거우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고 속력이 다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A 먼저 우리가 살펴볼게요. A. 자, A는 P에서 Q로 이동했다면 위아래로 중력에 의해서 높이는 변화가 없이 옆으로만 이동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요. 대신 속도가 빨라졌죠.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증가. 운동 에너지 증가. 그래서 2분의 1 m v 제곱만큼 증가. 역학적 에너지 증가. B를 볼게요. B. 자, B는 처음에 위치가 여기인데 올라갔죠? 얼마큼 올라간 거냐면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고 A가 S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B도 S만큼 위로 올라간 거고 C는 S만큼 아래로 내려오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바닥의 어떤 특정한 처음 위치보다는 S만큼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B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하게 됩니다. MGS만큼 증가. 속력도 빨라졌어요. 2분의 1 mv제곱. 운동 에너지도 증가. 지금 A의 역학적 에너지도 증가. B의 역학적 에너지도 증가했죠. 그러면 C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되냐? 감소해야 됩니다. 감소. 자, C. 일단 위치 에너지 당연히 S만큼 아래로 이동했기 때문에 질량이 EM이니까 EMGS는 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죠. 처음엔 정지하고 있다가 속력이 이제 V로 S만큼 내려왔을 때 V로 바뀌었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만큼 m이 아니라 여기서 요 m이 EM이 되는 거죠. 질량이 EM이니까 EM으로 바꿉시다. 이제 EM V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 구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자,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 C는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지만 위치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 그래서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아야지만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 더하기 얘 더한 값은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자, A부터 할게요.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s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EM V의 제곱은 EMGS와 같아야 된다.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V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V에 대해서. 왜냐면 여기 아마 문제에서 중력과 속도는 G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힌트 준 게 이동거리 S 그리고 중력과 속도 G 두 개가 주어졌으니까 이 둘만의 식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질량 M 약분되고 M 약분되고 자 2를 다 곱해줍시다. 2를 그러면 일단 얘 좀 지워보고 자 2를 곱해주면 처음에 V제곱 더하기 GS 더하기 V제곱 더하기 2V제곱은 4GS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 계산해보면 2, 3, 4V제곱은 GS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3GS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V제곱은 루트 4분의 3GS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계산이 좀 틀린 것 같긴 한데 답이 좀 선생님이 확인한 거랑은 잘못 나온 것 같긴 해요. 어디서 틀렸을까요? 여러분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 계산이 맞나요? 이거 제곱 빼야 되겠네요. 제곱.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V는 루트 4분의 3GS가 나왔죠. 지금 선생님이 풀었을 때는 4분의 3GS 조금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서.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문제풀이를 해봤고요. 자, 싹 다 지우고. 두 번째 방법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니까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질량이 M, F. 여기서 이제 장력 T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이렇게 풉시다. 이 물체의 중력 EMG. 이 물체의 중력 MG. 알짜임은 EMG-MG. 그러니까 총 알짜임은 F는 MG는 총 질량 EM, M, 4M. 가속도 A. M 약분되고 가속도 A는 4분의 G 이렇게 되죠. 4분의 G. 즉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4분의 G만큼의 크기로 등가속도 운동. 그러면 이동거리 S. 처음 속력. 정지시켰으니까 처음 속력 0. 이동거리 S. 가속도 4분의 G. 다 구했네요. 우리가 구하려는 거 V.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자, 2 곱하기 가속도 4분의 G. 그 다음에 이동거리 S니까 S는 V제곱. V0는 0이니까 0. 그러므로 여기 약분돼서 2 되고 V는 루트 2분의 GS가 됩니다. 자, 요게 정답 같아요. 요게. 선생님이 아까 뭐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아마 얘가 2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분이 돼서 2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숙제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찾아보는 걸로.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체에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변한다. 1 에너지 정리가 되겠고요. 자,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마찰이나 저항을 고려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거. 자, 여기 나오네요. 바로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1차 지필평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나오고 일주일 온라인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수행평가도 봐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좀 뭐 선생님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진행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시험 범위를 2번 정도 정리한 거죠. 수능 특강, 선생님 보충 강의, 뭐 그 전에 강남구청 인강, 그 다음에 이번 선생님 다시 강의, 또 오프라인으로 등교했을 때 강의 이렇게 합쳤을 때 여러 번 듣게 되는 겁니다. 전달하는, 그러니까 그 수업을 하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물리학을 선생님이 2학년 물리학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수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좀 활동을 많이 해보고 물리학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해보자. 그리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노력을 해보자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제한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방적인 강의식으로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하다 보면 조금 지루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강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잘 된다라는 친구도 있었을 텐데 2학기 때는 이제 이런 강의식 강의도 물론 하겠지만 여러 가지 활동도 해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돌아오는 6월 15일 날 월요일 날 수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니까요. 수행평가 준비 잘 하시고 수행평가를 교실에 게시했는데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내일부터 학교로 오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수행평가 공고문을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못 찍어간 학생들이 혹시 있을까봐 선생님이 이 온라인 EBS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란에 올려두겠습니다. 그 수행평가 그 공지문을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수행평가도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에 만나요.